네, 안녕하세요. 어슴 새벽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전반적인 뉴스들과 그리고 한국에서 암호화폐 블록체인 관련된 국민은행이나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플 CEO가 얘기했네요. 빵형이라고 하죠. 빵형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비트코인, 리플 등 암호화폐 단기간 내에 이용되지 않을 것. 네, 뭐 맞는 말이죠. 이제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좀 같이 볼게요.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리플 CEO인데 비트코인과 리플과 같은 암호화폐가 단기간 내 일반 소비자들에게 이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뉴욕 이코노믹 클럽에서 가진 새로운 인터뷰에서 갈링하우스는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첫 번째 초기 사용 사례가 국경 간의 결제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갈링하우스는 스타벅스 결제를 예로 들었다 하면서 무슨 얘기를 지금 갈링하우스가 하고 있냐면 결국에는 사람들은 기존에 사용하는 이제 신용카드가 편한데 굳이 내가 새로운 걸 뭐하러 도전을 해서 바꿔서 암호화폐를 쓰겠냐. 신용카드로 빠르게 결제만 하면 되는데 암호화폐가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가에 주목한다. 그래서 암호화폐가 별다른 필요성이 없으면 당장에 사용을 안 할 거다. 이게 맞는 말이고, 그래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제3세계 국가들은 예외적으로 좀 더 빠르게 암호화폐를 사용할 것이 될 수도 있다. 리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리플은 지금 이미 쓰고 있죠. 멕시코, 필리핀 이런 데서 자국으로 돈을 벌어서 해외 노동자가 돈을 보낼 때 송금이 빠른 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이 사실 접근이 어려운 제3세계 국가들,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은행 계좌조차 없는 여러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서들은 신용카드나 은행의 계좌를 통해 인터넷 뱅킹이 아니라 바로 암호화폐, 해외에서 지금 대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베네수엘라 이런 데서 이런 식으로 실 니즈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암호화폐가 빨리 사용될 수 있다. 결국에는 이제 리플 자랑을 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타벅스에 대해서 좀 더 이 기사하고 약간 관련이 없지만 얘기를 드리면, 스타벅스가 얼마 전에 벡트 오픈한데 뉴욕 증권거래소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이제 벡트를 오픈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벡트 오픈 멤버인데, 스타벅스가 지금 전 세계 모든 커피 매장을 통해 커피를 팔고 있잖아요. 근데 스타벅스가 지금 이미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고 더 매장을 이제 확대를 하겠지만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타벅스가 어떤 포지션을 취할 것 같냐면 핀테크 산업 쪽, 이제 금융업으로 진출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타벅스가 스마트폰에 스타벅스 앱이 다 깔려 있죠. 그리고 암호화폐 세상이 되면 암호화폐로 당연히 결제를 할 텐데, 그러면 당연히 스타벅스 앱을 통해서 암호화폐가 연동이 되어야 될 거고, 그러면 결제 수수료가 발생을 할 거고, 그럼 그 과정 안에서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무궁무진한 금융업 관련된 파생적인 상품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타벅스가 단순히 커피로 확장하는 것보다 이쪽으로 확장하는 것이 훨씬 더 가능성이 더 무궁무진하고 더 확실한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좀 이런 관점으로도 보고 있는 점 한번 생각을 해보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 정말 많이 나오죠. 비트코인 고래, 만 BTC 바이낸스로 이동, 하락 암시 두둥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 만 BTC를 바이낸스 거래소로 옮겼다. 이거는 거래소로 옮겼으니까 개인 지갑에 있다가 거래소로 간 것은 판매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기사들 엄청 많은데, 이런 거 한번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비트코인 리치 리스트라고 해서 비트코인 상위 지갑 주소,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상위 지갑 주소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제 볼 수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 이런 1, 2, 3 순위 지갑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바이낸스 콜드 월렛이고요. 두 번째는 후오비 거, 다음은 비트렉스 거고, 네 번째는 이제 거래소게 아니죠. 이건 이제 개인이나 어떤 기관 단체나 금융 세력이나 이런 쪽의 지갑일 수 있는데, 11만 BTC가 있죠. 이게 들어온 지가 별로 안 돼요. 2019년 9월 17일 날 들어와서 지금 10월 15일 날까지도 또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 들여다보면 이런 식으로 처음에 BTC 한 개 넣고 빼고 해갖고 지갑이 문제없는지 테스트를 한 것 같아요.
9월 19일 날. 그 다음에 한 개를 다시 넣고 마지막에 뭐 이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때 11만 BTC를 한꺼번에 넣었네요. 11만 BTC라고 그러면 가격이 지금 달러 가격으로 40만, 100만, 1000만, 억, 8천억 달러니까 거의 하나로 하면 1조 정도 돼요. 지금 이게 1조를 한 방에 여기다 넣은 건데 쉽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을 뭐 얼마 몇 개 투자하고 뭐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망해서 없어진다, 사라진다 하는데 1조 가까이를 해가지고 신규 그 지갑을 만들어서 이거를 만들었을까요? 그냥 망해져 없어지는데 뭔가 한탕 해먹기 위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전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뭐 또 다른 지갑을 볼게요. 좀 오래된 지갑을 보면 상위 중에 2011년 있죠. 이런 지갑을 좀 들여다볼게요. 들여다보면 그걸 보면 되잖아요. 우리가 2017년 불장 때 그 비트코인 수량 자체가 어떻게 됐었는지 보시면 2014년부터 계속 거의 79,000 BTC, 우리가 소위 가장 최근에 있었던 불장이죠. 2017년 연말 이때 가격을 보시면 비트코인 시가가 이때 엄청나게 뜁니다. 여기가 6천만, 10, 100, 1000억, 6억 달러에서 계속 올랐죠. 여기 엄청나게 올랐는데 수량은 줄지 않아요. 수량은 똑같아요. 79,957 BTC. 이게 정말 이 시장을 누군가 만들고 세력이 리딩을 하고 있다는 게 이런 데서 이제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기사에 잘 나오진 않잖아요. 사실 우리가 언론에서 마주 볼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이게 시장을 만들고 있다는 내용이, 이 사람이 사실 이 금융 세력이 2017년 때 만약에 어느 정도라도 물량을 던진다 그러면, 물론 조금 팔 수 있겠지만 판다 그러면 시장이 사실 뭐 더 성숙해지기 전에 붕괴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르게 얘기를 하면 지금 비트코인 뭐 2천만 원 가고 이 정도 됐을 때 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죠. 가격을 정말 뭐 1억, 몇십억, 뭐 몇억, 뭐 그런 식으로 뭐 몇십억까지는 일단 좀 긴 기간이니까 몇억까지 일단은 긴 롱텀으로 우상향할 거를 본인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때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비트C를 이 정도 투자했다는 소리는 다른 자산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팔아서 뭔가 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이런 기사는 그래서 굳이 뭐 하락을 암시하고 만 BTC를 거래소로 옮겼다. 그럼 여기 이제 이런 거 보이시죠? 뭐 그냥 상위 고래 지갑 같은 경우 그대로 있는 경우들이 정말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는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위아래로 열려 있는 비트코인 그 차트 상에서 개미들을 좀 떨어내기 위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악재성 그 공포 기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뉴발란스가 신발 진위 감정 위에 에이다 분사년 대장에서 파일럿 프로그램 출시. 이 기사는 제가 왜 픽을 했냐면, 앞으로 그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 뉴발란스 뭐 명품까지는 아니지만 명품의 진위 판별하는 그런 기술로도 활용이 될 거고, 공연 시장에 지금 안표도 엄청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연 시장의 안표를 없애는 블록체인 기반. 그래서 공연표가 나오면 사실상 자기 신분 인증으로 해서 사기 때문에 자기가 안표를 대량으로 표를 사가지고 팔 수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현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블록체인 이 기술이 활용될 거라는 내용을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담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세상은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변해갈 겁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단순히 이제 금융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군에 있어서 파격적으로 이제 변해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기사는 오디오 파일에 포함된 모네로 마이닝 멀웨어 발견. 뭐냐면 오디오 파일에다가 해킹을 하기 위한 그런 몇몇 위협 악성 코드를 심어가지고 이제 해킹을 시도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일부는 뭐 JPG나 PNG 파일에도 악성 코드를 포함시켜 발송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호자산을 투자할 때
어디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뭐 어디 커뮤니티에 본인의 그 암호화폐 수량이나 그리고 본인의 뭐 이메일 주소 이런 것들을 절대 공개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해커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메일로 그 뭐 웨이브 파일이나 그 다음에 JPG나 이런 것들 무심코 보내가지고 그거를 여는 순간 가령 악성 코드가 컴퓨터에 깔렸다고 하면 암호화폐 주소 다른 데로 만약 거래소에서 거래소끼리 만약 암호화폐를 보낸다고 하면 마지막에 주소 바꿔치기 하는 이런 해킹 기술 같은 경우 굉장히 쉽게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해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앞으로 그 상승장이 오고 하는 시기에는 더 많은 해커들과 더 많은 이런 디지털 이제 범죄들이 많이 만연할 거기 때문에 조심하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도 투자를 하고 있는 브레이브 브라우저 관련된 내용인데 쉽게 설명을 하면 구글 크롬 브라우저와 거의 똑같은데 근데 브레이브 브라우저는 광고를 본 사람도 너의 개인 시간과 너의 그 소중한 뭐 개인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너한테도 그 광고 수익을 주겠다 라는 식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사회는 내가 광고를 보고 내가 웹상에서 뭔가 활동을 하면 거기에 모든 그 보상이 가는 형태가 될 겁니다. 자기가 웹서핑을 하고 광고를 뭐 이런 데 나오는 광고 이제 이런 광고죠. 광고만 봐도 브레이브 브라우저 코인을 받는 거예요. 자기 계정에 연동해 놨고. 그래서 아마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 굉장한 경쟁 상대가 되지 않을까 싶고 구글에서 빠르게 인수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일단 뭐 은행은 이 정도까지로 하고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리플 분산 원장 기술 테스트 실시. 뭐 이거는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미국 엄청 이제 큰 은행이죠. 지금 이 사실 결국에는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엄청 빠르고 수수료도 싸고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점차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보수적인 업종 자체가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 뿐이지 리플 뒤에 금융 세력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방향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리브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의회에서 막 반대를 하고 하는 이유가 요새 드는 생각은 또 리플이 웬만큼 제도권에서 굉장히 다 사용을 하고 어느 정도 깔렸을 때 그때쯤 리브라를 허용을 해주고 기업들의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좀 제 뇌피셜이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다음 기사를 한번 볼게요. 재밌는 기사인데 비트스탑에서 마이애미 국제공항에 최초 비트코인 ATM 기기 설치. 공항에 이제 비트코인 ATM 기기가 설치됐다는 거예요. 이제 한국에서는 사실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전혀 못 느끼시죠? 와, 세상에 이렇게 뭔가 비트코인 기계 이렇게 보시는데 미국에는 이미 엄청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에 기사에서 프랑스에서 담배가게 편의점 이런 데서 5,200개 지점에서 이제 판매를 할 거라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웨스턴 국가들은 엄청나게 빠르게 변해가고 있고요. 뭐 사실 공항에 설치하면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공항에서 남은 뭐 그 나라 돈, 관광하고 남은 돈 그냥 비트코인으로 바꿔가면 되잖아요. 굳이 자국 돈으로 환전할 필요 없이 전 세계 공통으로 쓸 수 있으니까 암호화폐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저 같아도 비트코인으로 바꿔갈 것 같아요. 굳이 환차손 다시 나면서 다시 저희 나라 돈으로 바꾸려고 안 하고 그냥 비트코인으로 바꿀 것 같아요. 그래 이런 식으로 지금 기기들이 대중화가 조금씩 되고 있다는 거, 네, 이런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커스터디 서비스가 어떤 거냐면 지금 수탁 서비스인데 암호화폐가 해킹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돈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불안하잖아요. 사실 불안하긴 뭐 마찬가지인데 집에 현금 뭐 몇 억씩 쌓아놓고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넣는 거고 똑같은 개념인데.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커스터디 서비스가 뜨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10월에 골드만삭스가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스타트업 비트고 홀딩스에 $1,600만 투자할 것이라고 하였고,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도 암호화폐 커스터디 시장 진출을 예고한 바 있다. 이런 식으로 그 거대 금융 세력 기업들은 이미 사실상 이런 커스터디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도 국민은행이 얼마 전에 2019년 6월이죠. 아톰릭스랩과
디지털 자산 보관 관리 서비스 만든다. 이미 국민은행 같은 경우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죠. 대중들은, 한국 대중은 모르고 있죠. 근데 어떤 걸 준비하냐면 국민은행이 블록체인 기술 기업 아톰릭스랩과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스탁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세상의 돈이 암호화폐가 될 거기 때문에 국민은행에서 미리 이거 이제 보관하는 서비스, 단순히 돈이 아니라 암호화폐를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기반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 기반 디지털화된 유무성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 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기업도 이미 이런 식으로 준비를 미리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전혀 저희가 접하는 뉴스들에는 관심을 갖고 보지 않으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이미 미국에서는 콜로라도 주에 위치한 세인트 레지스 아스펜 리조트가 클라우딩 펀딩 플랫폼 인디고 통해서 리조트 밸류에이션 18.9%에 달한 지분을 토큰화해서 돈으로 모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그리고 뭐 수많은, 단순히 이제 아주 쉽게는 부동산, 그 다음에 주식, 이런 것들, 삼성전자 주식도 단순 한 주가 아니라 정말 쪼개서 토큰화해서 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상업용 빌딩 뭐 1000억짜리도 토큰화 해가지고 정말 몇만 명이 나눠서 그거를 소유를 할 수 있고, 부동산 시장의 리츠 상품과 비슷한 건데, 그런 식의 모든 자산이 토큰화되는 시대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것들을, 토큰화된 모든 자산을 중간에서 브리치하고 자산을 이어주는 무지개 다리를 해줄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기술을 사실 하는 게 리플의 ILP, 이제 인터레저 프로토콜인데, 모든 자산이 그 위에 무지개 다리 위에 올라가서 쉽게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에요. 물론 다른 블록체인 기술도 가능하지만 리플이 굉장히 많은 여러 파트너사와 상업적으로 지금 제일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좀 주목해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런 식으로 모든 자산이 토큰화되고 있다는 점, 앞으로 토큰화되는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점을 좀 관심 깊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슴새벽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변에 가까운 지인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대해서 공유해드리는 차원에서 어슴새벽 추천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이었습니다.